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 시장의 방아쇠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습니다. 쿠냐, 음베모, 리그 탑급 윙어를 이미 손에 넣은 상황에서 스트라이커까지 지속적으로 노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 구단 내에서는 호일룬, 지르크지로는 이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확실한 스트라이커 영입으로 공격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림이 백스리 체제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아모림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스트라이커 자리는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꽤나 장기적으로 생각할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맨유가 원하는 스트라이커 2명, 와킨스와 세슈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선수들의 기본적인 장점과 또 맨유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맨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어떤 건지, 거기에 제 생각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의 스트라이커 타겟은 2명으로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디애슬레틱의 로리 휘트엘이라는 기자에 따르면 맨유가 여러가지 스트라이커 중에서 이제 2명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선수는 아스톤빌라의 왓킨스입니다. 왓킨스는 최근에 급하게 얘기 나온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라이프치히의 세슈코입니다. 세슈코는 맨유뿐만 아니라 이번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맨유의 스트라이커 타겟이 이렇게 2명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첼시의 잭슨, 이런 선수들도 있었는데 잭슨은 첼시가 되게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맨유가 잭슨 영입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맨유가 지르크지를 남기고 와킨스나 세슈코 중에 한 명을 영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호일룬까지 하면 스트라이커 수가 3명이 되거든요. 사실 맨유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3명 정도의 스트라이커는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호일룬을 정리하려고 좀 얘기를 했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호일룬이 인테르랑 좀 링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테르와의 링크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 인테르가 파르마의 얀본이라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게 되면서 튀람, 라우타로, 얀보니, 에스포시토, 또 스트라이커 뎁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두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영입하는 건데 이 호일룬이라는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유가 왓킨스를 그럼 어느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 아스톤빌라가 왓킨스의 가격포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지난 1월에 아스날에게 6천만 파운드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돈 1107억 정도고요. 맨유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맨유는 4천만 파운드에서 4,500만 파운드 정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 738억에서 830억 정도 되는 가격이죠. 올리 와킨스는 1995년생 29살입니다. 그래서 리셀은 사실상 어려운 가격이에요. 만약에 맨유가 와킨스를 영입하게 된다면 와킨스는 맨유에서 커리어의 마지막을 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킨스의 영입, 리셀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현실성이 없지 않은 이유는 맨유가 공격진에는 득점감을 원하는 영입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쿠냐와 음베모 둘 다 99년생이고요. 20대 중반의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는 전성기의 나이를 맨유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조에 따르면 이제 와킨스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와킨스 그런 득점감으로 사용되기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과는 충분합니다. 지난 5시즌 내내 매 시즌 10골 이상 득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 득점력은 검증된 선수다. 리그 내에 이적을 하기에는 적합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슈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슈코는 라이프치히에서 8천만 유로에서 9천만 유로 정도로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 1277억에서 1437억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24-25 시즌 21골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리그만 따졌을 때는 1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세슈코라는 선수가 어리고 유망한 자원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가격을 투자할 정도의 선수인가? 라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슈코의 가격은
단순히 지금 실력이 반영된 가격은 아니겠죠. 2003년생 22살이라는 나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되팔 수도 있고 또 실력이 성장하는 걸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가격표가 붙은 것이겠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맨유뿐만 아니라 아스날 등등 여러 빅클럽에서 세슈코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가격을 낮출 거라는 그런 스탠스는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맨유가 세슈코를 영입할 때는 최소 1,000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맨유는 이 세슈코라는 선수를 지금 막 관심 가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맨유는 세슈코 영입을 이전부터 했으면 3번이나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16살의 나이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맨유의 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세슈코를 영입하려는 그 마음이 단순히 가벼운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맨유에게 리셀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겁니다. 리셀이란 이제 선수를 데려와서 다시 파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맨유의 최우선 과제가 선수를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맨유가 과거의 영광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맨유의 당장의 성적 반등이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무엇보다도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세슈코라고 해서 무조건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비단 세슈코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어떤 선수를 영입하든 100%는 없습니다. 일단 세슈코가 현재 주급 약 11만 유로, 우리 돈 1억 7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급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피셜하게 이 정도 주급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때는 보통 이 세슈코 정도의 나이 때는 연봉을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맨유로 올 때도 주급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업그레이드 되는 주급 수준을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리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선수가 상품성이 있어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급 높아지고 실력이 부진한다면 나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일룬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호일룬은 맨유에서 데려올 때 1,000억 이상의 가격을 주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맨유 입장에서도 아예 헐값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표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팔기 어려워집니다. 세슈코도 1,00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셀을 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슈코 영입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유가 세슈코란 자원을 영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영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급하게 영입하는 것보다는 또 1년 기다리고 스트라이커 매물 기다려봤다가 영입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돈을 그냥 지르크지 스트라이커로 유지하면서 삼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유 스쿼드 전체적인 밸런스를 또 올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공격진을 강화하는데 큰 돈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에키티케, 요케레스 이런 선수들처럼 지금 당장은 엄청난 매물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이적 시장에 떡상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다시 공급의 숫자가 맞춰진다면 세슈코를 그때 영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온 선수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왓킨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한번 볼게요. 왓킨스 기본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라인 브레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왓킨스가 꽤 느린 템포의 공격 상황에서도 환상적인 위치 선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또 공이 자신에게 왔을 때 몸을 열어두면서 움직이는 그런
오프더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맨유 현재 공격수들보다는 확실히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왓킨스가 뭐 당장 타겟터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처리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더 득점 능력도 있고 또 헤더로 득점뿐만 아니라 패스하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발리 슈팅도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올리비에 지루처럼 크로스 전문가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크로스 상황에서도 나름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슈코는 어떤 선수일까요? 세슈코는 동료를 잘 이용하는 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않고 바로 마무리하는 능력들 세슈코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요. 헤더 능력이라든지 발리슛 능력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슈코도 왓킨스만큼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최고 시속 36km 손흥민이 2024년에 최고 시속이 36km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빠르다. 그리고 음바페가 한 38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최상위권의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과 비슷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 폭발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슈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일룬이나 지르크지에 비해서도 발목 힘이 좋다고 느꼈고요. 이거는 비단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 슈팅 능력도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충분히 자연스러운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왓킨스는 맨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쿠냐, 왓킨스, 은베모, 슈퍼 카운터 트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냐, 왓킨스, 은베모 다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고요. 역습에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자 장점은 셋 다 도움 능력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직접적인 경합 승리보다는 상대 센터백을 귀찮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맨유의 스트라이커가 앞쪽으로 공 떨궈 놨을 때 그런 것들을 센터백과 버티면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왓킨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합 대신에 바로 리턴 주고 뛰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센터백을 뛰게 만든다는 거, 이 역시 상대 센터백을 귀찮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공 상황에서 계속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공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본인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선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 결정력을 충분히 개선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결도 개선해줄 수 있는 맨유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가장 잘 쓰던 요케레스 같은 느낌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왓킨스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가격만 조금 적절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영입해도 충분히 괜찮은 자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세슈코인데요. 세슈코는 왓킨스에 비해서는 포스트 플레이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90 중반의 피지컬로 등딱 플레이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를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선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 역시 빠른 스피드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 던져주고 혼자 버티기도 가능한 자원이라서 요케레스식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세슈코가 조금 더 맨유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슈코가 자신의 스타일을 얼마만큼 폭발시킬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맨유가 채워야 하는 퍼즐 모양이 네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세슈코는 동그라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채우고 나머지 네 귀퉁이만 다른 선수들이 채워주면 되겠죠. 반면에 왓킨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적합한 한 세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일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또 왓킨스는 리그에 적응이 된 상태고 이미 쌓아온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큰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찍먹아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왓킨스를 싸게 영입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의 성적을 따지면 왓킨스가 나올 것 같고요. 왓킨스가 뭐 6천만 파운드 이 정도 고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따지자면 세슈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볼게요. 맨유가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있죠. 1번, 와킨스를 저렴하게 구매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만 파운드는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2번, 세슈코를 통큰 영입한다. 이건 꽤 비싼 가격이고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호일룬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번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3번, 지르크지로 버티고 3선 영입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3, 1, 2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3선에 확실한 매물이 있다면 일단 맨유 공격진 충분히 보강했기 때문에 저는 3번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세슈코는 물론 유망한 자원도 맞고 괜찮은 선수도 맞지만 또 이렇게 해서 영입해서 실패한다고 하면 맨유 입장에서는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지르크지에게 주어진 시간도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르크지로 버티면서 3선 영입해서 밸런스 잡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매물 많아졌을 때 선택지가 많을 때 그때 세슈코를 다시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세슈코 말고 다른 스트라이커들도 시장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의 생각이 저랑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